아, 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더니 날이 더워졌어요. 네. 날씨는 변했는데 목소리는 변화가 없죠. 도대체 이놈 목소리는 언제쯤 정상이 될지. 네. 이거 이 목소리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짜증이 확 납니다. 각설하고 물건 강론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물건 총론했죠. 특히 물건법 총론은 물권적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 중에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186조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187조 쪽이 아니고 조예요. 조 187조 경매나 상속 등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두 가지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것들 7가지 테마를 정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해서 총 7가지 테마를 민법에서는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이라고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죠? 그 사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물권 강론을 할 건데요. 물권 강론에는 우리 시험법에 민법에는 8개의 물권이 있지만 우리 시험법은 총 7개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물권을 이렇게 분류하죠. 크게 점유권과 나머지가 이제 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본권은 이제 소유권이 대표적인 권리가 되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6가지가 나오죠. 제한물권이. 그 제한물권이 두 종류라 그랬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하고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용익물권에 세 종류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담보물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그냥 이제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법에 있다고 그랬고요. 지난주 이렇게 뼈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일단 점유권과 본권이 어떻게 다르냐. 점유권은 물건을 그냥 점유하는 권리네. 점유하는 권리. 점유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죠. 그 점유가 물건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점유라고 하는데 그 점유가 정당한 점유냐 부당한 점유냐를 따지지 않고 이걸 따지지 않고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 이렇게 부르고 반면에 본권은 이 점유를 정당화. 요거를 조문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점유할 권리 그랬죠. 점유할. 원래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줄여가지고 점유할 권리 이렇게 조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213조를 확인시켜 드렸죠. 그 조문에 분명히 점유할 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권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소유권 아무리 못 나와도 2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보통 2-3문제. 그리고 이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아무리 못 나와도 4문제가 나와요.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소유권, 담보물권만 합쳐도 적어도 6-7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오늘 이제 철저히 봐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점유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특히 지상권, 지역정, 전세권은 한 문제씩 나와요. 점유권은 1.5문제죠.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2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나머지 용익물권은 기본적인 조문만 좀 숙지하시면 한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아도 되죠. 한 문제만. 우리 물권 강론은 반타작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물권 강론은 10문제, 11문제 나오는데 반타작만 해도 되니까 소유권과 담보물권에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권리인데요. 요거 거의 조문 위주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점유권의 기본적인 조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기본 뼈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차가 일단 이렇죠. 점유 및 점유권이 뭐냐. 점유가 뭐고 점유권이 뭐냐. 뜻이 나오죠.
의라고 하죠. 두 번째로 관념적 점유라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관념적 점유. 요거는 이 점유권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왜 관념적 점유라고 말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속에 의한 점유가 나오고요. 간접 점유가 나오고 점유 보조자라는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관념적 점유죠. 상속인의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 어떤 애들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간접 점유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간접 점유가. 세 번째로 점유의 태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점유의 태양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점유의 모습이라고도 하고요. 유형이라고도 하고요. 종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점유의 태양의 뜻이 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 추정, 유형이 있죠. 뭐 유형 정리를 하셔야 되죠.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 그리고 점유 태양 중에서 따로 자주점유라는 게 나와요. 자주점유. 이 자주점유가 나중에 소유권 가면 취득시효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점유가 뭔지.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좀 숙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점유권의 변동이 나오죠. 변동은 뭐죠? 취득, 변경, 소멸이죠. 그죠? 그중 이제 소멸은 소멸 사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떨 때 소멸하는가? 취득과 관련해서는 두 종류가 있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죠. 이 특정 승계와 관련된 199조가 있어요. 조문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유권의 특정 승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점유권 변동이고요. 다섯 번째로 점유권의 효력이 나오죠. 두 번째 권리 추정 규정이 있고요. 200조. 두 번째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하죠.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세 번째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네 번째로 이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간접 점유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점유의 소와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 나머지 본권에 기초한 소송, 본권의 소의 관계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준점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아예 이름도 생각 안 하는 게 준점유. 이렇게. 요게 이제 조문 위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점유권의 뜻과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과 관련된 192조가 있고요. 상속 193조. 특히 간접점유 194조, 점유보조자 195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점유태양의 추정 규정이 나와요. 197조, 198조. 제 몇 조 이런 건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 어떤 조문 위주로 기억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조, 점유자 회복자 201조부터 203조, 점유보호청권 204조부터 206조 이렇게. 거기다가 요 간접점유와 관련된 점유보호청권이 207조가 나옵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08조가 나오고. 이렇게 점유권 관련된 기본적인 조문 이해가 안 되면 외우자. 늘 그랬죠? 외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내용들로 점유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볼까요? 자, 먼저 점유가 뭐냐?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점유의 뜻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 이렇게. 여기서 지배가 뭔지는 아시죠? 사용, 수익, 처분을 지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뭘 말하는 건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이에요. 정당부당을 불문하고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상태. 이게 점유다. 근데 정당부당을 불문한다 그랬죠? 자, 그럼 첫째 정당지배. 내가 물건을 사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어. 정당지배죠? 그것도 점유.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사용하고 있어.
부당 사용이죠. 그것도 점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당부당을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지 않는 한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193페이지 있죠. 그리고 그 193페이지에서 꼭 하나 기억할 것, 관련 판례 1번, 2번 두 개입니다. 1번은 건물의 부지를 누가 점유한다고 돼 있어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2번, 땅을 사가지고, 자, 땅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을 때 뭐도 넘겨받은 걸로, 점유, 인도도 받은 걸로,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데요.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은 이전 등기할 때 점유도 넘겨받은 걸로, 인도받은 걸로 본다. 그 두 가지 판례는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민법상 점유의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 없고요. 3번 점유권의 의의가 있죠. 양가로 1번이 뜻이고요. 양가로 2번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 줄.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럼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해야 돼요. 근데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이렇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192조 1항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3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박스 192조가 있습니다. 거기 1항을 보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맨 밑에 보면 192조 2항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그죠? 점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돼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요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싸잡아서 관념적 점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 점유 보조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요. 근데 점유권이 없어요. 반대로 저 간접 점유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도 점유권이 있어요. 이런 걸 싸잡아서 뭐라 한다? 관념적 점유,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2번 상속인의 점유가 있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받죠. 그걸 포괄승계라고 하죠. 그럼 뭐도 승계받아요? 점유권도 승계를 받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관념적 점유가 될 거예요. 특히 상속인의 점유와 관련해서 오른쪽 관련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자주점유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오른쪽 3번의 간접점유죠. 194조에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외워주시면 좋긴 좋은데 뭐 안 외워주시면 임대차와 임치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 외우는 게 나을 거예요. 최근에 다음 중 간접점유자가 아닌 자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간접점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에 보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수취는 직접점유자, 그 밑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사용대주, 임대인, 임치인, 이런 애들은 뭐다? 간접점유, 이렇게 되죠.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간접점유자를 골라라, 직접점유자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놈들은 공통적으로 갑이 이렇게 물건을 맡겨요. 물건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놈이 물건을 사용하겠죠. 이게 직접점유자예요. 을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게 간접점유자예요. 자, 194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다, 이렇게 되죠.
점유를 하게 한 사람이 간접점유자. 대표적으로 임대차, 집주인, 임대인, 전월세 사는 사람, 임차인. 집주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를 받고 자신의 주택을 사용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간접점유자, 임차인이 직접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점유권이 두 개죠. 그죠? 중첩적 점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중첩적 점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 두 개가 인정될 수도 있더란 말이죠. 자, 이런 걸 간접점유, 직접점유 관계라고 합니다. 의. 2번 간접점유 관계가 성립하려면 간접점유하고 직접점유 사이에 이런 계약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계약관계는 평등하죠. 지시명령 복종하지 않죠. 이렇게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존재하는 평등한 계약관계다 이름을 붙여요. 점유 매개관계라고. 점유 매개관계. 그리고 요 놈을 요거 아까 직접점유자라고 그랬죠. 그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점유 매개자. 이렇게 봐요. 직접점유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 예전에 출제하는 놈이 아주 개또라이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려운 지문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간접점유는 점유 매개자에 의한 점유를 말한다. 맞죠? 옳은 지문이죠. 아니 그렇게 출제를 했다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제가 출제한 게 아니고 저기 산업인력원 개또라이들이. 간접점유란 점유 매개자의 점유에 의한 점유. 이렇게. 개 짜증나죠 이런 표현들 보면. 짜증나요. 어쨌든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점유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평등한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기억. 간접점유자는 소유자 임대인이고 직접점유자는 임차인이니까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가 더 크지요. 그래서 기억.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돼요. 자, 니은. 자, 나중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내 거라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남의 거니까 반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만. 이런 걸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점유자의 점유는 언제나 무슨 점유? 타주점유. 점유 매개관계는 계약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점유가 중첩이 아니라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물건을 재임대할 수 있죠. 전대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임대차와 전대차라는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할 수가 있죠.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할 수 있고요. 이 점유 매개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끝났어요. 이게 효력이 상실됐어요. 근데 아직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간접점유, 직접점유 관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 매개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효과를 봅니다. 간접점유자의 지위. 자, 간접점유자는 일단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점유권 자체를 보호하는 청구권이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는 청구권도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은 내 힘으로 물건을 뺏기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누가 내 물건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두드러 패서라도 안 뺏기는 거, 힘으로 방어하는 거, 이런 걸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데 얘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으니까 자력구제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점유자의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요 놈과 관련해서 207조가 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207조 1항 조문 박스 전 3조의 청구권이라고 돼 있으니까 207조에서 바라본 전 3조가 3개. 204조, 205조, 206조.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것도 누가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물건을 빌려줬어요. 근데 정이란 놈이 뺏어갔어요. 갑이 을에게 빌려준 물건을 정이 뺏어갔어요. 그럼 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침탈자에게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207조 1항입니다. 다만 2항.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일단 그 물건을 누구에게 반환하라? 얘한테 반환하라. 얘. 근데 얘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 207조 2항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직접 점유자 또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또는 아니죠. 얘 또는 나에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을한테 먼저 안 되면 나한테예요.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그렇게 꼬여서 출제가 됩니다. 또 하나.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침탈, 뺏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207조 2항에서 침탈당했을 때라고 돼 있단 말이죠. 또 나중에 204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을 당해야 돼요. 따라서 침탈당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1번에 니은. 기역 니은 묶어서 니은.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게 아니라 임의로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이때는 침탈이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면 3번이 있고요. 4번도 있습니다. 4번은 나중에 213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213조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인데 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점유자. 근데 이 점유자가 분명히 누구하고 누구도 있어요.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도 있어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4번.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번, 4번까지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점유 보조자라고 돼 있어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그 지시를 한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 여기서 가사상 누구 생각하자 그랬어요? 가사 도우미, 영업상 가게 점원 생각하자 그랬죠.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이 가사 도우미나 가게 점원에게 지시를 하고 외출했다. 그럼 그 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은 가사 도우미나 가게 점원이 사실상 지배를 해요. 그죠? 이때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만 점유자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자?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자. 그럼 얘네들은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이 없고 점유 보호권이 없어요. 하지만 물건 뺏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는 그 법적 지위가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의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지시명령 복종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점유 보조관계. 효과 점유권 안 된다. 점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점유 보호권 인정 안 된다.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거랑 다시 연결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간접점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 관념적 점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98페이지를 가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 점유태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점유태양의 의의를 봅니다. 이렇게 했죠.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뭐가 인정된다? 일단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 사실상 점유를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했던 조문이 하나 있었어요.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를 가면 249조가 있어요.
갑이란 놈이 병소유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아가지고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일단 을은 점유권이 인정이 되죠. 문제는 돈을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갑이란 놈은 도둑놈이니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갑이 소유권이 있어야 승계 취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놈은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노트북을 돈을 주고 샀어도 그래서 점유를 넘겨받았어도 점유권만 취득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49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얘가 노트북을 인도받을 때 노트북을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뭘 취득하도록?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아,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일단 뭐가 인정이 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and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별도의 효과를 인정해주는 것, 이걸 뭐라 하자?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점유태양의 뜻이 됩니다. 198페이지에 여기저기 나오죠. 소유권 가면 특히 또 나오고요. 이따가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권이라든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도 수차례 나옵니다. 이 태양이. 자, 유형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게 있죠. 총 6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어딜 보시면 되냐면 226페이지를 가면요. 226페이지 양가로 4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라고 245조 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다음 그 밑에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고 돼 있죠. 근데 앞에 어떻게 점유하느냐? 10년간. 10년간이란 말은 10년간 계속 점유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이사로 점유해야 되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선의로 점유해야 되고요. 과실 없이 점유해야 돼요. 총 몇 가지가 나왔어요? 6가지. 10년간 계속 소유의 이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게 점유태양 6가지예요. 이렇게 6가지가 전부 필요한 게 있고요. 233페이지를 가면요. 233페이지. 거기 가면 무주물 선점이 보여요. 거기에 보면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무주의 동산을 그냥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소유의 이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죠. 이거 하나 필요하죠. 여기는 하나만 요구해요. 반면에 아까 선의 취득은 몇 개가 필요해요? 4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점유태양이 총 6종류가 있는데 6종류를 다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만 요구하는 것도 있고 2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3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4개를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5개를 요구하는 게 있나?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점유태양 총 6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췄을 때 선의 취득이라든가 취득시효라든가 무주물 선점에 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법적 효과를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일단 점유태양의 개념을 머릿속에 뼈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98페이지. 2번 점유태양의 유형. 요런 것들이 있더라. 양가로 1번이 지금 확인한 거고요. 양가로 1번이 그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소유의 이사, 자주라고 부르죠. 반대가 타주. 평온의 반대, 폭력. 공연의 반대, 은비. 은비는 몰래 한다 이런 뜻이죠. 선의의 반대, 악의. 무과실의 반대, 과실. 계속의 반대, 불계속. 뭐 이런 식으로. 점유태양의 유형이 총 6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점유태양은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 소송에서. 아까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노트북을 도난당한 병. 을을 찾아냈어요. 병은 을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을은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샀다 그러겠죠. 이 소송이 붙는단 말이죠. 여기에서 병은 자신이 노트북이
노트북이 자신 소유라는 사실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거예요. 소송에서. 그럼 얘는 뭘 증명해야 돼요? 선의취득을 증명해야죠. 그 선의취득의 요건 요거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소송에서. 그런데 증명이 어렵죠. 어려워요. 이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추정이라고 해서 추정.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198페이지 맨 위에 197조 1항과 198조. 197조 1항에 보면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추정 이퀄 증명. 그죠? 그럼 얘 다시 한번. 얘는 원래는 이거 증명을 했어야 돼. 소송에서. 증명을 못하면 패소해. 그런데 197조 1항에서 요게 추정이 돼. 그러니까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뭐만 증명하면 돼요? 요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197조에서는 무과실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구나. 자주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틀린 진리됩니다. 무과실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득시에서 무슨 10년 계속 점유가 있었죠. 그것도 추정해줘요. 198조.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요. 점유를 계속한 걸로 추정한다. 10년 점유라고 할 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물리적으로 계속 점유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10년을 텀을 두고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으면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하겠다라는 조문이 198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97조 1항과 198조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7조 2항이 문제인데요. 이 점유 태양은요. 한 번 예를 들어서 자주였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자주냐? 아니에요. 바뀌어요. 타주로. 이걸 점유 태양의 전환 이렇게 불러요. 점유 태양이라는 게 좀 전에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태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점유 태양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점유 태양 전환 중에서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걸 규정하고 있는 게 197조 2항이에요. 모든 점유 태양에 대한 전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전환되는 것만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선의가 악의로 바뀝니다. 본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지금 요걸 보세요. 예, 선의로 추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노트북을 도난당한 병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하겠죠. 소유권이 뭐예요? 본권이죠. 그죠? 자,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기서 얘가 이걸 증명을 못해. 무과실을. 그럼 을은 패소하죠. 예, 본권송에서 패소했죠. 그럼 선이었다가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여기서 언제 바뀌는지가 중요해요. 제기시부터. 특히 요거는 나중에 201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서 한번 써먹습니다. 다시 한번요. 선의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제기시부터 하기가 된다. 꼭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과실수취권에 한번 써먹을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점유태양의 뜻, 유형, 추정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일단 확인하시고 그 점유태양 중에서 자주점유. 요게 이제 나중에 취득시에서 아주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주점유는 뭐예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죠. 반대가 타주점유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의 뜻부터 생각합니다. 오른쪽 맨 위에. 소유의 의사란 어떤 물건을 법적으로 소유하겠다. 이거 뭐예요? 정당하게 소유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법률상 소유이사나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물건을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하거나 소익하거나 처분하겠다라는 의사. 쉽게 말하면 사실상의 의사예요.
아까 사실상이란 게 뭐예요? 정당부당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겠다는 생각을 말하는 거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의미의 소유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해야지가 소유의 의사인데 그 소유해야지가 정당하게 소유해야지가 아니라 정당부당을 떠나서 그냥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해야지 라는 의사. 그게 소유의 의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렵죠. 개념이 어렵고 판단도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추정?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소유의 의사의 개념이고요. 양가로이번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점유 권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노트북을 점유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돈 주고 샀다 그럼 점유 원인이 뭐예요? 매매. 빌렸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임대차. 누가 맡겼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임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점유하고 있는가 이 주관적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점유 권한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주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면 너 무슨 생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너 어떤 원인에서 점유하고 있느냐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너 자전거 어디서 났니?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너 무슨 생각으로 점유하고 있니? 이거 말고 너 어디서 났니?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샀다. 그럼 자주로 보면 되고요. 빌렸다. 그럼 뭘로 보면 되고 타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말을 안 하면 샀는지 빌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뭘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가 나 물건 샀어, 나 자주야 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197조 1항에서 추정을 해주니까.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점유성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관련 판례 세 번째 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뭐다? 자주다. 동그라미 2번 매수인. 물건을 증여받은 사람 수중자. 물건을 교환한 사람 도둑놈. 얘들은 자주. 지상권자 남의 물건 사용하죠.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애들은 뭐 타주. 특히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 나중에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볼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주 점유자가 어떤 놈들이 있고 타주 점유자가 어떤 놈들인지 확인하시고 3번 불분명하면 자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굳이 자신이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판례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건을 점유할 때도 자주로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을 하니까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자주 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타주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구체적으로 자주에 해당되는 거 관련 판례 1번 아까 매수인은 자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땅을 사서 땅을 인도받을 때 경계를 착각해서 인접한 땅 일부의 점유를 넘겨받았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을이 샀어요. 근데 요 땅만 산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건물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이 요 옆에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빗금 침범의 땅만큼은 매수한 적이 없지요. 근데 을은 요 빗금 침범의 땅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겠죠. 땅하고 건물 살 때 측량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부나 지적도 보고 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빗금 침범의 땅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점유한단 말이죠. 이런 게 뭐예요? 자주. 그게 판례 1번이죠. 그죠?
2번도 마찬가지죠. 점유자는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를 주장했거나 주장인데 인정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 거죠. 당연한 거죠. 3번도 마찬가지죠. 인접지를 매수 토지로 착각하고 점유했다. 역시 자주죠. 그죠? 근데 요 관련 판례하고 구별해야 될 게 맨 밑에 있는 관련 판례 2번입니다. 맨 밑에 있는 관련 판례는 우리 땅을 50평을 샀어요. 여기 50평이야. 근데 인접지까지 점유했어요. 전체적으로 170평을 점유했어요. 실제 판례가 공부상 50평짜리 땅을 샀는데 인접지까지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 그 점유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요. 그러면 50평을 샀는데 170평을 점유했으니까 실질적으로 120평을 샀다 안 샀다? 안 샀지요. 이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겠죠. 현저히 넓으니까. 그죠? 즉 아까 거는요. 똑같아요. 산 적이 없어요. 이것도 산 적이 없어. 근데 요 경우는 몰라. 그죠? 요거는 알아. 요 밑에 거를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라면 타주다 이렇게. 선의 악의 자주타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왜? 도둑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 타주라 그랬죠. 근데 도둑놈은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란 걸 알고 점유하죠. 도둑놈은요 전형적인 악의 점유자예요. 근데 자주예요. 그러니까 선악 자타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우리 대법원이 특히 취득쇼에서 악의의 무단점유는 뭘로 바뀐다? 타주가 된다. 부동산 같은 경우 그 악의의 무단점유가 관련 판례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할 때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게 관련 판례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매매. 그죠? 증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점유, 줄여서 악의의 무단점유. 그럼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타주가 된다. 됐죠?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아, 요 놈이, 요 노트북 점유하고 있는 님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럼 뭘로 추정돼? 자주로 추정돼. 근데 물어본 사람이 대답을 하니까 두드러 팼어. 그랬더니 대답을 해. 빌렸다고. 그럼 뭘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겠지. 그게 동그라미 1번. 자주전으로 추정됐던 사람이 임차인임이 밝혀진 경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주점에 해당되는 거하고 깨지는 거하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타주점에 해당되는 거 관련 판례 1번. 분묘를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분묘 기지권이라는 지상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은 타주죠. 그러니까 타주점이 이렇게 되겠죠. 2번은 자 각과 을이요. 부동산을 2분의 1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이럴 때 이게 만약에 100평이다. 그럼 50평은 자주, 나머지 50평은 타주냐? 아니에요.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은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은 타주 이렇게 됩니다.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이 아니라 그냥 지분 비율만큼. 공유재정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 타주 이렇게 됩니다. 그 2번 세 번째 줄까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7번 점유 태양이 바뀌는 거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죠?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보세요. 자, 얘가 물건을 빌렸어요. 자, 타주죠. 그죠? 얼마 있다가 돈 주고 사버렸어요. 뭘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죠. 이게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요. 노트북을 병으로부터 빌려서 점유하고 있었어요. 타주죠.
그런데 사망을 했어요, 갑이. 을이 상속받았어요. 얘 뭐가 돼요? 여전히 타주. 상속은 포괄승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설령 갑의 노트북을 빌린 게 아니라 갑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포괄승계하니까 상속인도 여전히 타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은 타주지만 나는 자주야 라고 주장하려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속 이외에 다른 걸 주장해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았다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돈 주고 샀다라든가 상속 이외의 새로운 다른 권원을 주장해야만 자주로 바뀔 뿐 상속을 통해서는 점유태양이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 판례가 하나 있고요. 반면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한 장을 넘기면 디귿이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온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물건을 타인에게 반환하거나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내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자주로 추정돼요.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반환하거나 인도할 의무가 생겨. 그럼 그때부터 뭘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 몇 가지 예가 나와요. 관련 판례 1번.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매수인에게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타주로 바뀌죠. 그죠? 내 물건이 경매가 됐고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했어요. 그럼 나는 경락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되죠. 타주로 바뀌겠죠. 그죠? 자, 3번. 요 경우 한번 보세요. 노트북 누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병. 그죠?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그럼 얘 반환해야 되죠. 타주로 바뀌겠죠. 언제부터?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197조 2항에서 분명히 소재기시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반환 의무가 생겨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러면 정리 여기 보세요. 노트북을 도난당한 병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소권에 기초해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얘가 승소, 얘가 패소해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선의가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려워. 두 개 구별하는 건데. 2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꼴랑 두 개 구별하는 건데. 점유자가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두 개. 소재기시부터 악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 네? 아니야. 잊어.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얘가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패소를 해. 자, 이거 판결문이 달라요. 얘가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반환 소송이죠. 패소하면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반환하라. 그죠? 근데 요 놈이 요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합니다. 그럼 판결문이 어떻게 나와요? 의뢰 청구는 기각한다. 끝. 반환하라고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의뢰 청구는 기각한다. 요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원고잖아요. 승소하면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요. 반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원고죠. 패소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반환하라가 아니라. 그러면 얘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환 의무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 여전히 자주. 거기에 주의. 머리 터지죠? 그래서 3번하고 주의를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하고요. 주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너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자주점유 나오면 틀래 그러면 몰라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 조문만 열심히 보면 돼. 근데 나는 조금 더 맞추고 싶어. 이런 분들만 조금 더 생각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선의 악의와 관련해서는 양가로 2번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에 양가로 2번. 과실 무과실도 5번에 양가로 2번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6번에서는 양가로 3번. 자, 양가로 3번 198조. 아까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판례 하나. 특정 두 시점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요 다른 경우에도 둘 사이의 점유를 넘겨줬다는 게 증명이 되면,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질문입니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판례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점유 태양과 관련된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될 걸 연락이 하고 앉아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변동이 나오죠. 취득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고요.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을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이 되죠.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죠. 취득과 소멸과 관련해서 한 장을 넘기면 199조만 조심하자. 특정 승계. 여기로 돌아가자. 도둑놈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점유를 넘겨받은 을. 점유권 인정되죠?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어요. 그럼 뭐도 인정돼요? 소유권도 인정돼요. 자, 여기서 이 소유권, 원시 취득이죠. 도둑놈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승계받은 게 아니죠. 원시 취득이죠. 반면에 점유권은 승계 취득입니다.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의 점유권 취득은 갑으로부터 특정 승계받은 건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가 악의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승계한다면 이거를. 그럼 얘는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점유권을 특정 승계하게 되면 전 점유자의 점유 태양도 승계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99조를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점유를 특정 승계한 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그럼 뒤집으면 하자를 승계하기 싫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되겠죠. 이걸 점유의 분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나는 갑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갑으로부터 넘겨받았죠. 근데 199조를 근거로 나는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야. 나 스스로 점유한 거야. 이렇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점유를 단절시켜 주려고. 199조가 됩니다. 점유의 승계 1항, 2항. 다만 이 199조는 당연히 무슨 승계에만 적용돼요? 특정 승계. 아까 상속은 어땠어요?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점유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가 없습니다. 199조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199조 1항 점유의 승계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특정 승계에만 적용된다는 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점유의 분리병합. 그 다음에 4번 특정 승계에서만 문정이 되고 포괄 승계에서는 분리병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점유권의 소멸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하죠.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뺏기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중에 뺏기는 걸 뭐라고 부르죠? 점유의 침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204조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210페이지 204조 점유를 침탈당하면 1항 사망 1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환을 받으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그럼 점유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겠죠. 그 192조 2항 단서가 되겠죠. 읽어볼게요. 돌아와서 204페이지 맨 밑에 192조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204조에 의해서 점유를 돌려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를 상실한 원인,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원인 중에서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 청구해서 반환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192조 2항 본문과 단서가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거 같이 조문하고 묶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유권의 효력이 남았죠. 그 중에 200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번에 봤던 부동산 등기 추정약하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에서 권리자로 등기, 공시방법이죠. 그럼 권리자로 추정하죠. 그럼 동산도 점유하면 권리자로 추정해주면 되죠. 그게 200조예요. 다만 200조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점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대법원 아니다. 동산만 된다. 동산만.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여기서 행사하는 건지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법하게 가지고 온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넘겨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권리 추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저게는.